자, 스터디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에 관련된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석유, 정제 이런 글씨도 보이고, 그리고 크루드 오일 탱크, 가솔린 이런 글씨도 보이죠. 석유 업체, 그러니까 정유 업체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자, 다음. 네, 오늘의 주제 타이틀 되겠습니다. 웃는 게 아닌 정유업계. 이번에는 정유업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다음. 올해 1분기 정유 4사 실적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재고평가 이익 영향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S오일의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1조 1840억 원으로 추정을 했다고 하고요. 지난달 3일 삼성증권 전망치가 5,958억 원이었는데 한 달 새 전망치가 2배 가까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지난 10일 발간된 한국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8,430억 원이고 지난 2월 23일 하나증권의 전망치 5,881억 원보다 2배 넘게 급증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실적 개선을 이끈 게 유가 급등으로 인한 재고평가 이익이라고 합니다. 지난 2월 27일 두바이유 가격이 1배럴당 71.2달러였다가 지난달 23일 169.4달러까지 치솟았다고 하네요. 자, 다음. 삼성증권은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해 11월에서 12월 평균 63.3달러에서 올해 2월에서 3월 97.9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재고평가 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다고 하고요. 석유 제품과 원유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복합 정제 마진이 2월 평균 1배럴당 29.3달러에서 4월 10일 기준 58.3달러까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생산량의 약 60%를 수출하는 국내 정유업계가 이제 정유업계 특성상 정제 마진 확대는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영업이익은 본질적인 수익성이 아닌 회계적 효과에 불과해서 지속 가능성은 어떤 작다는 그런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유가가 안정되거나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경우에 실적은 급격히 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상승기에 확보한 고가 재고가 비용으로 반영이 되면서 재고평가 손실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국제유가 급등 후에 코로나19 영향 등 유가가 급락했던 2022년에 국내 정유사들이 연간 총 5조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지난 8일 2주 휴전 발표 직후 국제유가는 20% 가까이 급락을 하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정유사들이 이미 고가의 원유를 확보한 상태라 비싼 가격에 도입한 원유는 유가 하락 때 곧장 손실로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유설비 가동률이 하락할 경우에 고정비 부담이 확대하며 수익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2분기뿐 아니라 하반기 실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또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다고 합니다. 정유사들은 우회 운송과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대체 원유 프리미엄과 운송료, 보험료 등이 상승을 했고 이러한 원가 부담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전망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정유사들이 중동산 중진류 장기계약 물량 확보가 이제 어려워지면서 3월부터 4월 초까지 스포 시장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며 원유를 이제 도입해 왔는데 현재 국내로 향하는 원유 운반선에 실린 원유도 이제 고가 계약 물량으로 유가가 급락하면 이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중동 정세 악화가 석유 제품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경우에는 정제 마진이 축소할 수 있고 이것은 하반기 실적 악화로 또 이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정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1분기 실적은 외형상 호조를 보이지만 상당 부분 재고평가 이익에 기반한 일회성 효과 그리고 2분기 이후에는 원가 상승과 수요 둔화 정책 변수까지 겹치면서 실적 변동성이 크게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네, 이 자료는 이제 앞에서 스포 시장이 언급이 돼서 제가 이제 재정경제부에서 자료를 좀 가져온 겁니다. 거래가 성립되는 시점과 대응 결제 시점이 동일한 시장을 이제 스포 시장, 현물 시장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현물 시장에는 이제 외환 현물 시장과 자원 현물 시장이 있고 외환 현물 시장에서의 결제는
거래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일주일까지의 거래를 현물시장의 범주에 넣기도 한다고 합니다. 현물시장의 상대 개념인 이제 선물시장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될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을 뜻하고요. 상품거래시장, 매환시장 등에서 이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선물시장의 큰 기능 중 하나가 현물시장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가격 변동 위험을 해지하는 것이라고 또 이렇게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이제 삼성증권이 이제 S-오일의 영업이익을, 1분기 영업이익을 1조 1,840억 원으로 추정했다고 하는데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현열 삼성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예상보다 길어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높아진 국제가격 기준 마진에도 불구하고 6월 이후 원료 수급 불확실성 및 내수 최고 가격제뿐 아니라 향후 수출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럼에도 글로벌 공급 타이트로 실현된 유리한 레깅 효과 및 정제 마진 급등 효과가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으로 클 것이다. 또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전쟁 이후 낮아진 재고를 비축하기 위한 재고 축적 활동과 일부 생산 설비 가동 차질이 전쟁 이전보다 정제 마진이 높아질 수 있는 배경으로 판단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S-오일의 1분기 영업이익을 전분기 대비 218% 증가한 1조 1,800억 원으로 전망을 했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리한 재고 효과 및 정제 마진 개선으로 정유 실적 대폭 개선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정유 부문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465% 성장을 한 1조 400억 원으로 예상을 했다고 하고요. 두바 효과가 지난해 11월에서 12월 평균 63.3달러에서 올해 2월에서 3월 평균 94.9달러까지 급등을 하면서 재고평가 손익이 이제 크게 늘었다라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이제 유리한 레깅 효과도 발생을 했고 스팟 정제 마진도 대폭 개선이 됐다는 분석이다. 또 이렇게 정보가 나오고 있고, 조 연구원에 따르면 다만 내수시장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상당한 적자와 3월부터 시작된 일부 라인 정기 보수 효과가 마진 개선 효과를 일부 상쇄한다. 이렇게 또 말을 했네요. 화학 부문의 1분기 영업이익은 274억 원, 윤활기유 부문은 1178억 원으로 이제 각각 추정이 됐고, 윤활기유의 경우 전분기 대비 41% 하회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원재료 가격 변화가 제품 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일부 시차 효과가 존재하는 사업 특성상 유가 상승에 따른 단기 수익성 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렇게 조 연구원이 또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이 자료는 이제 앞에서 언급된 두바이 유가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자료입니다. 한국경제에서 가져왔고요. 보시면은 이제 3월 달에 26년 3월 달에 유가가 많이 치솟아 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네, 그리고 이 자료는 앞에서 이제 레깅 효과라는 단어가 언급이 돼서 제가 가져온 자료입니다. 특정 경제 사건이나 정책 변화가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하고요. 원재료 투입 시차 효과를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원재료를 구매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제품의 생산 비용과 수익성에 영향을 받는 것을 뜻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유사의 실적 분석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정유사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원유가 국내로 이제 들어올 때까지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재고자산 가치가 증가하고 마진이 늘어나게 된다. 아까 이제 우리가 봤었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네, 이 자료는 이제 앞에서 스팟 정제 마진 이 언급이 나와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정유사가 원유를 사서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 실시간 시장가를 기준으로 얻는 즉각적인 이익을 스팟 정제 마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네, 이제 삼성증권 전망치 이제 지난달 3일에 나온 전망치에 따르면 5,958억 원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조현열 삼성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의 반격이 이어지며 중동 전역으로 전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우디 아람코의 라스타누라 정제 설비와 카타르에너지의 에카 천연가스 생산 설비가 드론 공격으로 가동 중단에 들어가는 등 단기적으로 원유 대비
정유 수급을 타이트하게 하는 이벤트가 속출하고 있다 라고 진단을 했다고 하고요. 삼성증권은 S-오일의 1분기 영업이익을 5,958억 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이제 54% 웃도는 실적이라고 합니다. 다음 스팟 정제 마진은 배럴당 17.1달러에서 14.3달러로 소폭 조정을 받겠지만 최근 두 달간 국제유가 반등에 힘입어 전분기 재고평가 손익이 1,506억 원 이상 급증할 것이다. 그리고 레깅 효과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석유화학 부문도 벤젠과 파라자일렌 등 아로마틱 스프레드 개선에 힘입어 흑자 전환에 유력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로마틱 스프레드는 앞에 이게 밑에 제가 좀 자료를 가져왔는데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벤젠 고리를 가진 석유화학 제품군을 아로마틱이라고 언급을 하고요. 스프레드는 이제 마진을 뜻한다고 합니다. 조여 연구원에 따르면 중동 전쟁이 지속될 경우 현재보다 타이트한 등경유 제품 중심의 정제 설비를 전쟁 위험이 없는 아시아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지정학적 관점에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네, 이제 국내 정유사가 2020년도에 연간 총 5조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2019년 올 상반기 연결미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집계를 했는데 국내 정유 4사의 실적이 지난해 동기 대비 모두 악화했다고 합니다. 자, 20년도 기사예요. 정유사의 영업손익은 모두 적자 전환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득기업의 상반기 연금 손실액이 5조 6,554억 원을 이제 기록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부터 이어온 정제마진 하락에 물가급락에 따른 재고평가 손실로 상반기 실적이 이제 악화했다라고 이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이제 지난 8일에 2주 휴전 발표 직후 국제유가가 20% 가까이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가격이 15.56% 급락을 했다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WTI 선물 가격이 하락률이 19%에 달하기도 했다라고 내용이 또 나오고 있죠.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14.63% 이제 내렸다고 합니다. 다음. 네, 정유사들이 이제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유사들 수입처 다변화 관련해서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해 전체 원유 수입량, 그러니까 25년이죠. 25년 전체 원유 수입량 중 중동산 비중이 69.1%에 달했다고 하고요. 올해 1월에서 2월에도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70%대였다고 합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제 한국은 자국 내 천연 자원이 거의 없어서 석유와 가스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중 7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한다. 분쟁이 지속된다면 정유소, 전력망, 공장 가동 등 모든 것이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한국이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성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이 이제 안정적인 장기 계약을 제공을 해왔다고 하네요. 중동산 원유는 이제 상대적으로 운송비 등이 낮아서 저렴한 편이라고 하고요. 생산 단가가 낮고 장기 계약을 통해서 가격 조건을 일정 수준 이제 고정할 수 있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아프리카산 원유는 운송거리 자체가 길고 운송 기간도 중동산 원유보다 일주일은 더 잡아야 한다고 하네요. 초대형 원유 운반선 기준으로 중동 대비 수송 비용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해상 보험료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도입 단가에서 차이는 더 커진다라고 합니다. 한 정유사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원유 공급이 크게 흔들린 적이 없어서 수입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고민이 부족했다. 공급 차질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 구조를 바꿀 요인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수십 년간 중동산 원유를 중심으로 계약과 물류, 정제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의존성이 강화됐고 사우디와 UAE에서 들여오는 원유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제 구조가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또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정유 설비라고 하는데 국내 정유사들이 중질 고황 원유 비중이 높은 중동산 원유에 맞춰서 설비를 구축해 왔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값싼 중질류를 들여와서 이제 분해해서 휘발유, 경유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을 하는 고도화 설비 비중이 우리나라가 높다고 하네요.
미국 셰일오일 등은 이제 경질 저항 원유고 품질은 좋은데 국내 설비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같은 양을 투입을 해도 생산 소율이 떨어지고 정제 마진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한국 정유사의 핵심 수익 구조가 이제 중간 유분, 경유, 항공유 생산에서 이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설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원유 도입처 다변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한국 정유산업이 아시아 수출 시장을 겨냥해서 고도화 설비 투자를 이제 지속해 왔고, 이 과정에서 중동산 원유와의 이제 궁합은 더욱 강화가 이제 됐다고 합니다. 한국과 이란 합작회사로 출발한 S-오일은 이제 1999년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를 최대 주주로 맞이하게 됐고, 장기 계약을 통해서 아람코산 원유를 이제 도입을 안정적으로 해왔다고 합니다. 지분 투자 공급 계약이 이제 결합한 구조다 이렇게 또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S-오일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지난해 기준 90%를 웃돌았다고 하네요. 자, 다음. 러시아산 원유는 가격 경쟁력이 높고 이제 인도와 중국은 이제 할인된 가격에 이제 대량 수입을 하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재개하려면 이제 국제결제 등 기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보험과 선박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고 하네요. 미국의 국가들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 시장에서는 러시아산 원유를 정제해서 만든 석유 제품을 여전히 팔지 못한다 이렇게 또 말을 했고요. 이란산 원유 같은 경우에 중진류 비중이 높아서 국내 정유 설비와 궁합이 맞는데 이제 제재 대상이고 탈중동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문제가 또 있다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국내 정유사들이 당장 확보할 수 있는 대체 물량이 미국산인데 이제 미국산은 물량이 많고 안정적 공급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제 물류비와 설비 문제를 고려하면 단기간에 전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또 분석을 내어놨고요. 대안으로는 정유 설비의 유연성 확보가 꼽힌다고 하는데 다양한 원유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질 혼합 능력을 높이고 원유 특성에 더 의존하는 방향으로 투자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정부 차원에서는 전략 비축률 확대와 함께 비상시 수입 경로 확보를 위한 외교적 협력도 이제 요구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시에 물류 경로 확보도 과제로 이제 꼽힌다 이렇게 또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탈중동은 단순히 어디서 원유를 사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유산업과 에너지 구조 전반을 바꿔야 하는 과제다. 그리고 단기간 대응이 아니라 십수년 단위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네, 해협 안에 이제 국내 정유사 유조선 7척이 갇혀 있는데 하루 채선료가 평시의 10배 수준이 20만 달러로 이제 치솟았고 현재 누적 부담액은 6천만 달러 하나로 약 800억 원을 웃돈다고 하네요. 김태형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에 따르면 원유 수급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이 신규 공급망을 찾고 정부가 외교 통상력을 발휘해서 지원해주는 민간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또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3주부터 4월 1주까지 3주간 전국 휘발유 판매량이 84만 8,619kl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이제 늘었다고 합니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에 따르면 국내 기름값이 국제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시장 왜곡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2주 갱신 주기가 만들어내는 갱신 전날 가수요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 최고가격 인상 발표 전날이면 전국 주유소에 차가 몰려든다고 하네요. 한국은행은 이제 최고가격제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 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이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전 세계 경제 규모 상위 15개국 중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고요. 미국, 독일, 일본은 이제 유류세이나 에너지 바우처, 전략 비축료 방출 등 이제 간접 수단을 이제 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직접 가격 통제는 이제 부작용이 따른다고 하네요.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분과 이제 유류세 인하폭을 반영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는데 국제가격 인상분은 국제 상한의 절반도 채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업통상부는 갑작스러운 변수가 발생을 해서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는데 사실상 사정 봐서 정한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가 석유파 한전 사태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정부가 발전 원가가 폭등하는데 이제 한전의 전력 구매 가격에 상한을 두고 요금 인상을 억제했었다고 합니다. 전기 요금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전력 소비는 이제 전력 대비 2.7% 늘었고 다시 에너지 수익 급증으로 이어져서 한전의 대규모 부채와 산업용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다음. 정부는 정유사들에게 원유 부족 사태가 없도록 비싸더라도 무조건 들여오라고 압박을 하는데 판매가는 또 낮게 묶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싼 기름을 당장 이제 얻을 수 있는데 그 차액은 결국 세금으로 이제 메워질 전망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해서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가 4조 2천억 원이다. 이렇게 또 그런데 정유업계는 실제 손실 규모가 그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또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는 설비 투자나 노후시설 교체를 미루게 되고 석유 제품 공급망 약화로 결국에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정유업계는 2023년 하반기 유가 급락 때 분기당 5천억에서 8천억 원의 재고평가 손실을 기록한 바 있고 대규모 흑자가 이번에 공개가 되면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전쟁 위기에도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과 함께 횡재세 도입 논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이제 이번에 정유업계가 좋은 실적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웃지 못할 상황이 왜인지 관련해서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